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님이 계셔요. 올해 72이세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가을 집 앞 슈퍼마켓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70% 정도요. 그 어머님은 그때까지 몸에 아무 이상도 못 느끼셨대요. 그냥 평범하게 사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 몸속 혈관이 절반도 넘게 막혀도 우리는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막힌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혈관이 막히는지, 그리고 매일 단 1분만 확인하면 내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혈관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피가 흐르는 곳이죠. 근데 그냥 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양분이랑 산소를 배달해주는 택배도로 같은 거예요. 이 도로가 깨끗하고 넓으면 택배가 쌩쌩 잘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좁아지고 막히고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가 제때 못 가요. 그럼 우리 몸도 영양분을 못 받고 산소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망가지는 걸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혈관벽이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쓰던 고무줄 생각해 보세요. 새 고무줄은 쫙쫙 잘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다시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끊어져 있어요.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젊을 때는 말랑말랑해서 피가 펑펑 잘 흘러요. 근데 나이 들면 이 혈관벽이 조금씩 굳어요. 의학적으론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뭐가 문제냐?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져요. 예전엔 4차선 도로였는데 이제 2차선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럼 피가 지나가기 힘들어지고 심장은 더 세게 밀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혈관이 딱딱해져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혈관 안쪽에 기름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방 싱크대 배수구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때가 조금씩 붙어요. 처음엔 티가 안 나요. 근데 몇 달, 몇 년 지나면 배수구가 막히잖아요. 물이 잘 안 내려가고 냄새도 나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기름진 것들, 고기의 기름, 튀김, 과자,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완전히 다 소화가 안 돼요. 일부가 혈관벽에 조금씩 붙어요. 이걸 의학에서는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혈관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걸 잘 치워요. 청소부가 부지런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이 청소부도 늙어요. 그래서 찌꺼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혈관 안쪽이 찌꺼기로 꽉 차버려요. 혈관이 원래 지름이 이만큼이었는데 찌꺼기가 쌓여서 이만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피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힘들겠죠. 이게 바로 혈관이 막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혈관 스스로 지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좀 신기한 얘긴데요.
혈관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상황을 보고 스스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하면 몸에 산소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혈관이 스스로 넓어져서 피를 더 많이 보내요. 반대로 추우면 혈관이 좁아져서 체온을 지켜요. 근데 나이 들면 이 능력이 떨어져요. 혈관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해요. 넓어져야 할 때 안 넓어지고 좁아지지 말아야 할 때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피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끔 어지러우신 분 계세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혈관이 제때 넓어지지 못해서 뇌에 피가 잠깐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나이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안쪽엔 찌꺼기가 쌓이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도 떨어져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혈관이 점점 막혀요.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혈관이 70%까지 막혀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잘 들으셨죠? 70%까지 막혀도 증상이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제 친구 어머님이 딱 이 경우였어요. 70% 막혔는데도 평소엔 멀쩡하셨어요. 그냥 가끔 좀 피곤하네 정도. 근데 그게 나이 때문인지 혈관 때문인지 누가 알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이 생각보다 착해서 그래요. 혈관이 조금 막혀도 다른 혈관들이 도와줘요. 야, 너 힘들지? 내가 대신 좀 더 일할게 이러면서 서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던 혈관들도 지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무너져요. 그때 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병들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혈관 질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조용한 살인자래요.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다행인 게 있어요. 혈관이 비록 조용히 망가지긴 하지만 사실은 신호를 보내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를 뿐이에요. 그 신호만 알아채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그 신호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혈관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손과 발입니다. 손발이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정확한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장에서 나온 피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손끝, 발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곳이에요. 고속도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서울 쪽은 차가 펑펑 잘 다녀요. 근데 부산 가까이 가면서 차선이 좁아지고 막히면 어디부터 차가 밀려요? 부산 쪽이죠. 끝쪽부터 막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심장 근처는 혈관이 굵고 튼튼해요. 근데 손끝 발끝으로 갈수록 혈관이 가늘어져요. 그래서 혈관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손발에서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손발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자주 느껴지면 혈관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첫 번째,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차갑습니까?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여름인데도 손발이 차갑다. 이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난방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 켜면 집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파이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방은 따뜻한데 화장실은 차가워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심장은 열심히 뛰는데 혈관이 막혀서 손발까지 따뜻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혈관 문제의 첫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래 걷지도 않았는데 발이 뻐근합니까?
예전엔 동네 한 바퀴 돌아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슈퍼 갔다 오기만 해도 발이 무겁고 뻐근하다. 이것도 혈액 공급 문제예요. 근육이 일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 산소는 피를 타고 와요. 근데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럼 근육이 나 힘들어, 쉬자 이러면서 통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특히 종아리가 자주 당기거나 뻐근하면 이게 바로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다리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세 번째, 손가락이 이유 없이 저릿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거나 저려요. 뭔가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도 혈액 공급 문제일 수 있어요. 손가락 끝에는 신경이 엄청 많아요. 이 신경들도 피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일해요. 근데 피가 제대로 안 가면 신경이 오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손가락 저림은 손목 터널증 후군 같은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손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자꾸 저리다. 그럼 혈관을 의심해 봐야 해요. 네 번째, 밤에 누웠는데 발이 뜨겁거나 시립니까? 이게 참 이상한 증상이에요. 낮엔 괜찮다가 밤에 누우면 발이 화끈거리거나 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요. 왜 이럴까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좁은 혈관으로도 피가 어떻게든 흘러요. 근데 밤에 누우면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그럼 좁은 혈관으로는 피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발이 시린 건 피가 부족해서고 발이 뜨거운 건 피는 왔는데 다시 돌아가질 못해서 그래요. 둘 다 혈액순환 문제예요. 다섯 번째, 손톱이나 발톱 색깔이 예전보다 탁해졌습니까? 손톱 한번 보세요. 건강한 손톱은 연한 분홍빛이에요. 근데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손톱이 창백해지거나 누렇게 변해요.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손톱 밑에도 혈관이 있어요. 아주 가는 혈관인데 여기로 피가 흘러야 손톱이 건강한 색을 유지해요. 근데 피가 부족하면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갈라지는 것도 혈액 공급 부족일 수 있어요. 자,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세요? 하나만 있어도 주의하셔야 하고 2개 이상이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매일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초만 손발을 살펴보세요. 자기 전에 10초만 또 확인하세요. 왜 매일 확인해야 하냐고요? 혈관은 매일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혈관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오늘 좋았던 혈관이 내일은 나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제 뭘 먹었는지, 얼마나 잤는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게 다 혈관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저녁에 삼겹살을 드셨어요. 맛있죠? 근데 그 기름기가 오늘 아침 혈관 벽에 조금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그럼 오늘 혈관이 평소보다 더 딱딱해져 있을 수 있어요. 물을 적게 마셨어요? 피가 걸쭉해져서 흐름이 안 좋아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 조여져요.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손발이 좀 이상한데? 하고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한번 나빠진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없나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예전 젊었을 때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0세에 혈관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약도 여러 개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1년 후에 병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혈관 상태가 엄청 좋아졌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한 컵? 두 컵? 그럼 너무 적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안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혈관이 너무 힘들어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져요. 케첩 생각해 보세요. 물 안 넣으면 걸쭉하죠? 물 넣으면 묽어지잖아요. 피도 똑같아요. 물이 충분하면 피가 묽어져서 혈관 속을 쉽게 흘러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져서 흐르기 힘들어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요? 하루에 6컵에서 8컵이면 좋아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먹고 한 컵, 점심 먹기 전에 한 컵, 점심 먹고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이렇게요. 자기 전엔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야 하니까 조금만 마시세요. 그리고 커피나 녹차는 물로 안 쳐요. 그냥 맹물이 제일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을 더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많은 고기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담백한 단백질을 드세요. 담백한 단백질이 뭐냐고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이런 거예요. 왜 단백질이 중요하냐고요? 혈관벽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벽이 약해져요. 혈관벽이 약하면 찌꺼기가 더 잘 붙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청소부를 만드는 재료예요. 청소부가 튼튼해야 혈관 찌꺼기를 잘 치우죠. 나이 드신 분들이 단백질을 잘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또 고기 씹기 힘들어서. 그럴 땐 두부 드세요. 두부는 부드럽잖아요. 달걀찜도 좋아요. 생선도 뼈 발라진 거 사다 드시면 돼요. 하루에 단백질을 손바닥 2개 크기만큼 드시면 충분해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 정도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오래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TV 보면서, 식사하면서, 쉬면서 다 합치면 한 8시간, 10시간? 그럼 너무 오래 앉아 계신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져요. 특히 다리 쪽 혈액이 심장으로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다리에 피가 고여요.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이게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주 일어나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니면 부엌에서 물 한 잔 떠오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으세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요. 걷는 게 힘드시면 제자리에서 발을 까딱까딱 하는 것도 도움돼요. 혈관은 움직여야 건강해져요. 우리가 움직이면 심장이 더 뛰고 피가 더 빨리 흘러요. 그럼 혈관 속 찌꺼기가 쌓일 틈이 없어요. 네 번째 방법은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발은 우리 몸에서 제일 끝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일 안 좋은 곳이기도 해요. 발이 차가우면 피가 잘 안 돌아요. 반대로 발을 따뜻하게 하면 피가 잘 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족욕을 하세요. 대야에 따뜻한 물 담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손 넣어서 따끈한 해 정도면 돼요. 거기에 발을 담그고 10분에서 15분 있으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발이 따뜻해지면 발 쪽 혈관이 넓어져요.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쭉쭉 흘러요. 그리고 발에 고였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요. 족욕하기 힘드시면 따뜻한 양말이라도 신으세요. 특히 겨울에는 꼭 양말 신고 주무세요. 발이 차가운 채로 자면 밤새 혈액순환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발목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주세요. 발가락도 쫙쫙 펴주시고요.
이것만으로도 발 쪽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자,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6컵 이상. 둘째, 담백한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셋째,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넷째,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족욕이나 따뜻한 양말. 이 4가지만 지켜도 혈관이 정말 좋아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혈관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늙은 몸인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대단해요. 70살이든 80살이든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좋아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80살에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집 앞 10m도 힘드셨대요. 근데 매일 조금씩 걸으셨어요. 1년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셨어요. 지금은 85살인데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75살에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셨어요. 평생 물을 안 드셨는데 하루에 6컵씩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6개월 후에 혈압약을 줄이셨어요. 1년 후에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혼자만 하지 마세요. 가족한테 말씀하세요. 나 이제 물 많이 마시려고, 나 이제 매일 조금씩 걸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이 도와줘요. 어머니, 물 드셨어요? 아버지, 오늘 산책 가실래요? 이렇게 챙겨줘요.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말씀하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같이 물 마시고, 같이 걷고,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 물 6컵 드셨어요? 나 잘했네. 오늘 10분 걸으셨어요? 나 대단한데.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혈관 건강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담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 계세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정말로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 공격해요. 담배 한 대 피우면 혈관이 확 조여져요. 그 상태가 몇 시간 가요? 매일 담배 피우면 혈관이 하루 종일 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속 나쁜 성분들이 혈관 벽을 상하게 해요. 상처가 나면 거기에 찌꺼기가 더 잘 붙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혈관이 훨씬 빨리 나빠져요. 나 평생 피웠는데 지금 끊어서 뭐 하겠어 하지 마세요. 끊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하루만 안 피워도 혈관이 조금 넓어져요. 한 달만 안 피워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70살에 담배 끊으셨어요. 50년 피우시다가 끊으신 거예요. 지금 75인데 왜 진작 안 끊었을까 하신대요. 숨 쉬는 게 편해지고 걷는 게 편해지고 잠도 잘 오신대요. 담배 끊기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잖아요. 손주들 얼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럼 끊으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술이에요. 술은 담배보다는 덜 나쁘지만 그래도 혈관에 안 좋아요. 특히 많이 드시면 정말 안 좋아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넓어져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술이 깨면 혈관이 다시 확 좁아져요.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게 혈관에 무리를 줘요. 그리고 술은 피를 걸쭉하게 만들어요. 술 마신 다음 날 목마르시죠? 그게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져요.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특별한 날에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매일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혈관의 적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긴장해요. 긴장하면 혈관이 좁아져요. 이게 오래가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나이 드신 분들도 스트레스 많으세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일 좋은 건 누군가랑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가족이랑 전화하고, 복지관 가서 어르신들이랑 시간 보내고.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취미 생활도 좋아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뭐든 좋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는 게 정말 중요해요. 웃으면 혈관이 넓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웃고, 손주 보면서 웃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혈관을 나쁘게 하는 것들. 담배, 술, 스트레스, 오래 앉아있기, 물 부족, 기름진 음식. 혈관을 좋게 하는 것들. 물 자주 마시기, 담백한 단백질, 자주 움직이기, 발 따뜻하게 하기, 웃기,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이렇게만 하셔도 혈관이 정말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약 얘기예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들 꼭 드셔야 해요. 절대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요. 나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하니까 약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약은 의사 선생님이 끊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드셔야 해요. 생활 습관 좋게 바꾸는 건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약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약도 먹고 생활 습관도 좋게 하고 이렇게 둘 다 해야 혈관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드실 때 물과 함께 드세요. 우유나 주스 말고 그냥 물이요. 그리고 약 먹는 시간을 꼭 지키세요. 오늘은 아침에 먹고 내일은 점심에 먹고 이러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약 때문에 속이 안 좋으시거나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하세요. 다른 약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얘기예요. 병원 검사 얘기해야죠. 나이 드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혈액 검사, 혈압 측정, 이런 기본 검사는 꼭 하셔야 해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해요.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 분,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담배를 오래 피우셨던 분, 비만이신 분,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검사 결과 나오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괜찮아요 하시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주의하세요 하시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하시면 꼭 치료받으세요. 혹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관은 나이 들면서 딱딱해지고 찌꺼기가 쌓이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70%까지 막혀도 증상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손과 발을 매일 확인하면 혈관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손발이 차갑거나 발이 뻐근하거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밤에 발이 이상하거나 손톱 발톱색이 변하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혈관을 좋게 하는 4가지 방법. 물 자주 마시기, 담백한 단백질 먹기, 자주 움직이기, 발 따뜻하게 하기. 이것만 잘 지켜도 혈관이 훨씬 좋아져요.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줄이시고, 스트레스는 풀고, 약은 꼭 드시고, 1년에 한 번은 검사 받으세요. 여러분, 혈관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요. 뇌도 건강하고, 심장도 건강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그래야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혈관이 안 좋으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걷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뇌에도 피가 잘 안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혈관 관리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오래 사셔야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을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위한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내 혈관을 위해서 물 마시자, 오늘도 조금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2, 3주만 하시면 익숙해져요. 한 달만 하시면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석 달만 하시면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 얘기 해주세요. 같이 사는 배우자분한테, 친구분들한테 우리 혈관 건강 챙기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대단해요. 지금부터라도 잘 돌보시면 분명히 반응해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손을 한번 보세요. 발도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진 않은지, 색깔은 괜찮은지. 그리고 물 한 잔 드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점심때는 단백질 챙겨 드시고요. 오후에는 한번 일어나서 집안을 좀 걸어보세요. 저녁엔 발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거예요. 오늘 이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준비했어요. 혈관은 우리 생명줄이에요. 이 생명줄을 잘 지키는 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요. 지금 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